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삼성이 이 로봇 관련 사업에 좀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온 뒤로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티즈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요, 여기 사진에 보신 요 분이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김병주 대표이사님이시고, 설립은 1999년에 코스닥 상장은 2018년 10월에 됐습니다. 현재 지금 강서 마곡에 있고요. 주요 사업은 서비스 로봇 구축 및 솔루션 및 로봇 부품 개발,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라는 이제 구동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를 많이 하시고요. 시총은 현재 2,548억이고 유통주익수는 1,100만 주가 좀 넘고요. 특징적인 걸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한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연역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03년에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다이내믹 셀을 출시해서 여기 관련 핵심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2021년 12월에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서비스, 무인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회사 연역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기 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참고 자료로 봤는데 이 대표이사님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관이나 회사 마인드 자체가 로봇이 사람들이 대부분 좀 어렵게 접하잖아요. 기술도 좀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사람들이 좀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기업 가치관에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뭐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뭐 시각화도 잘 돼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한눈에 좀 잘 보이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미디어 좀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이 기사들이 나와요. 회사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 최근의 기사가 이틀 전 기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라와요. 이게 지금 밑으로 갈수록 과거의 데이터도 2020년에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이 회사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로보티즈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굉장히 소통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쇼핑몰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이 교육용 키트 같은 것들도 직접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로봇 관련된 그런 문의라든지 그런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질의응답을 해주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 영상 중에 YTN에서 4년 전에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4년 전 영상인데 이 보시면 회사에서 만든 애완견 로봇이래요. 귀여워요. 되게 보면 막 뒹굴고 막 이렇게 로봇이 막 뒹굴고 강아지 같이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인상적이었고 회사가 뭐 어려움을 겪었던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요. 요건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 부품과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오픈소스 로봇, 그리고 스팀이라는 사단법인 교육협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요거 관련된 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매출 비중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추에이터 및 응용 제품이 역시나 87.30%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서비스업이 또 12.70%로 이건 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도 지금 앞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액추에이터가 어떤 거냐라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로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때 관절이 팔도 구부릴 수 있게 하고 또 다리도 오므렸다 펼 수 있게 하고 또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신체 부위가 관절이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런 핵심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구동기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는데 다이내믹 셀이라고 해서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를 로보티즈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로봇
회사들이 있고 다양한 로봇들이 각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구동기, 이 액추에이터가 로보티즈에서 만든 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사업으로 아까 87%가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다이내믹셀 X, 그리고 다이내믹셀 P, 그리고 여기 DYD라고 하는 이런 부품들을 지금 팔고 있다. 그리고 용도는 각각 교육용 로봇과 여러 가지 의료 국방 그리고 협동 서비스 로봇에 각각의 부품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액추에이터는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간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다이내믹 셀이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머신 비전뿐만 아니라 뭐 문화 예술이나 이런 뭐 미디어 전시 서비스에도 제공이 되고요. 재난 구조 그리고 나사에도 이 액추에이터가 다이내믹 셀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관련 달 탐사나 화성 탐사 관련 로봇에도 이 우리나라의 로보티즈의 다이내믹 셀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로봇 관련 의료 기기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팔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구동기도 다이내믹 셀이 적용되고 있고, 이 사진은 일본 기업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인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다이내믹 셀이 이제 납품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인정한 기술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연구용으로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교육용 스팀 아까 4단법인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보티즈가 히스토리를 보면요, 기존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수익화나 상용화 단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어서 회사가 위기에 좀 놓였을 때 이것을 전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용 교구 자료를 로봇에 좀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아용에서 고등용까지 다양한 이런 키트, 장난감인데 실제로 만들면 이게 로봇 원리로 움직여요. 보시면 막 움직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레고뿐만 아니라 레고가 움직이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유아용이고요. 이건 이제 고등용인데 이걸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면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로봇 관련된 부품들이 여기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이 제품을 만들면 일반인들도 로봇이 이런 구조구나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노원구에도 이런 로봇 키즈 랩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각 지점에 이런 키즈 랩 학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과 교실로도 이 로보티즈의 이 키트를 활용해서 교구로 아이들이 창의력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희 자녀에게도 이런 코딩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또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 판매도 매출의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요.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스팀은 이런 이제 대회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주최해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로봇을 자기들이 만들고 레이싱도 해보고 뭐 로봇 레슬링도 참여해보고 꼬마애들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로봇 크래프트 이런 팀들이 나와서 이런 게임도 좀 하고요. 홈 서비스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홈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또 상을 주는 이런 것들. 대회들도 이제 로봇 대축제라고 해서 스팅컵 앳홈 시즌2라고 하면 계속 여기 시리즈로 또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서 발급해주는 라이센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가 앞으로 미래성장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게 뭐 앞으로의 미래성장 사업의 주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물론 액추에이터가 중요한 축으로 가지만 좀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과 무인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 로봇 TF팀에서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해서 관련 팀들을 이제 좀 이렇게 꾸려 나갔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2018년부터 이제 구강모 LG전자그룹 회장이 로봇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로봇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실제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뒤로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죠. 근데 최근에 삼성이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로봇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뉴스로 많이 확인을 했는데 이런 삼성, LG전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페덱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도미노 피자, 얘네는 뭐 드론으로도 배달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지금 이런 무인 관련된 로봇 무인 배달 서비스에
집중된 사업들을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로봇 사업팀 정식 출범했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좀 독보적인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SG 로보틱스, 지금은 이제 엔젤 로보틱스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경영권 아예 인수해버렸죠. 그리고 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보사노바 로보틱스인가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인수하고, LG전자가 좀 가장 좀 중요한 축으로 가져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삼성이 거기 사업에 좀 뛰어들었죠.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시장 경쟁 현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로보티즈는 이 일개미 집개미라고 해서, 일개미는 이제 실외 자율주행 무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개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여기 일개미 요 모습을 보시면 여기 지금 라이다 센서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시그널 LED, 그리고 여기 지금 뭐 AI 뭐 내비게이션 기능도 여기 지금 탑재가 돼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여기, 모터도 밖에 달려있고, 이런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 뭐 센서에서 카메라,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AI 딥러닝 기술, 그리고 밖에 달려있는 이런 모터,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여기에 지금 일개미 로봇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 배달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여기 관련된 지금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로보티스에서 좀 최근에 2건을 등록해서, 여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좀 과거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 특허 2개가 뭐냐라고 보시면, 구체적인 주행 경로 입력 없이도 자율적으로 경로를 생성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술과, 바퀴 힘 강약을 조절해서 완충 액티브 서스펜션 기능이 장착이 됐다. 그래서 뭐 계단이나 방지턱도 올라가고, 지형지물이 장애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충격을 완화해서 여기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특허를 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택배 기사들 못 들어오게 막 막는 이슈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얘네는 뭐 보안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자율 통과죠.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순찰이나 보안, 방범 관련된 것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뭐 코로나 관련된 방역 서비스도, 사람이 가면 아무래도 방역하는 사람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좀 적용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일개미는 이제 실외였고요. 실내는 이제 집개미가 있습니다. 이름도 귀엽죠. 최근에 보시면 2021년 8월에 헨나 호텔에, 명동에 있는 호텔인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집개미가 도입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호텔에 묵으시면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제 뭘 갖다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집개미가 옵니다. 그래서 요 팔로 노크를 해요. 열어보면 얘가 내가 원하는 배달 물품을 배송을 해줍니다. 요게 지금 호텔로 따지면 올해 이틀 전이죠. 이제 코티아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 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또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팔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로봇팔이 없으면요,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몇 층을 누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엘리베이터에 무선 연동되는 통신 장비를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얘랑 로봇이랑 엘리베이터랑 서로 연동을 해서 몇 층을 갈 건지 연동해주는 방식인데, 엘리베이터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건 비용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근데 로봇팔이 있는 이 집게미를 도입을 하면 어떤 엘리베이터도 얘가 직접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직접 이동을 해서 문 앞에까지 가서 노크를 하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팔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런 추가 비용이 안 든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로봇팔을 탑재했다라고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이 되면 이제 뭐 세탁물 수거나 이제 뭐 이 건물 안에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병원이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뭐죠? 아무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크버스 이제 환경을 만들면 스마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클릭을 해서 커피를 배달하면 그 건물 내에서 로봇이 배달해 주는 거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이제 예시로 이런 집게미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음식점 가면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된장찌개 시키면 로봇이 막 갖다 줘가지고
저도 좀 놀랍긴 했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집게임이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요. 재무제표는 모든 로봇 사업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좀 문제가 이게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보티즈는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매출은 전년 동기 조금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유볼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상장했던 그때 당시에 요때가 이제 LG가 2018년에 보면 뭐 로봇 뭐죠? 로보스타도 이제 경영권을 인수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진출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때 이제 여기 상장을 해서 아마 요때 3만 원 전고가를 찍은 뒤로 딱히 뭐 그럴 만한 어떤 사람들이 가시화된 어떤 사업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좀 흘렀던 모습이고요. 5,600원까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에 물리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을까, 손절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이 로봇 사업팀을 전격 이제 출범을 시킨 뒤로 그 뉴스가 나온 뒤로 굉장히 많은 전에 없던 거래량을 싣고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한 방에 뚫어버렸죠. 네, 그래서 로보티즈도 굉장히 상한가를 넘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 보시면 22,600원대 매물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로보티즈의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 주가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기준으로 22,000원까지 조금 조정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매물대를 뚫는 시점에서는 여기는 신대륙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사례들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옷장사의 보물지도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질문 이런 것들도 하고 종목 올림픽을 통해서 또 다양한 재미 요소를 또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